안녕하세요. 고갑성 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에 대한 목차입니다. 징계권 행사의 원칙, 부당해고, 기타 징계의 유형,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계권 행사의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권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부당징계권의 의의입니다. 네,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징계 사유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 절차입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한 징계 처분은 무효됩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러한 징계 처분은 가능합니다. 징계 절차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1991년 7월 9일 판례인데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를 그러한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 등에서 징계 시 사전 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대상자가 구속 중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 절차에 대한 변명을 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징계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위해서는 징계 수단 또한 정당하여야 합니다.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과잉 징계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의 수단이나 수준의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판례로서는요. 근로자가 휴직 승인 거부에 반발하여 무당 결근하자 사용자가 징계 면직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휴직 승인 요구는 상사, 동료의 폭행, 협박을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비롯되었고 회사가 휴직 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대한 조사 없이 승인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기에 근로자의 무당 결근에 대해 회사가 징계 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인 징계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고사직과의 구분이 되는데요. 공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입니다.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징계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를 하여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후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고 해고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해고하려는 날 이후에 행한 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날 이후에 행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는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 등 서면 통지 관련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후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해고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분 이상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부당 해고로 판명되어 복직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 예고 수당은 부당 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 부당 해고로 판명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대법원이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 해고 시기 제한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는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일시 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시기상 재원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에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기타 징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입니다. 전직이란 근로자의 근로의 내용, 근무의 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의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그 전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 명령을 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속기사, 보일러 기사 등과 같이 업무의 내용이 묵시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아르바이트생 등과 같이 근무 장소가 묵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전직 명령이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근로계약상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그리고 전직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 측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 사정을 종합하여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의 측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하나의 판단 요소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로는요, 항공회사가 해당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제주 지점으로 전직 발령한 사안에서 제주 지점은 현지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직 발령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점,
근로지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변경됨에 따라 주거, 교통, 자녀 교육, 부부 생활 등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비추어 보면 전직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직권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이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매우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합니다. 직권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휴직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에는 확정 판결 후 1월까지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었다가 검사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휴직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구속되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휴직명령은 정당하지만 원고가 석방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행해진 휴직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 직위해제입니다. 대기발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신의 측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도 그 직위해제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대기발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 감급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삭감하는 징계 수단이자 수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액의 범위는요, 1회의 감액은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 감금액의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의 평균 임금의 2분의 1 그리고 한 달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제 신청서에는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해고 일자, 신청 취지 등을 기입하고 신청 이유서 및 부당해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구제 신청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90일 정도이며 신문회의 연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문회의가 개최가 되고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송부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를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겐 구제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기각 결정 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불복 절차 및 구제명령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송달받은 날이 되겠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에 있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심 판정이 확정되어 행정소송이 불가하며,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심 판정이 확정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내용입니다.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 명령은 부당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전보상제입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 불이행 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이행강제 금액은 최대 2천만 원 이하이며 2021년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이행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 또는 소송 제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에 구제명령 불복 시에도 납부기한 안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심 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과 그에 따른 상당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 무효 확인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더 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못한 근로자는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여러분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